지금 이 순간 테헤란에서는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료 저장소가 폭격당하면서 생긴 유독성 비입니다. 인터넷은 평소에 4%만 살아있고 은행은 멈췄고 320만 명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전쟁이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기름값하고 환율하고 직결되는 건지까지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 미사일을 날리는 사이지만 사실 이란하고 미국은 옛날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혁명이 터지기 전까지 이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거든요. 석유도 같이 거래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중동에서 미국이 가장 믿는 파트너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 2월 11일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더니 대놓고 미국을 거대 사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단짝 친구한테 갑자기 칼을 들이민 셈이죠. 같은 해 11월에는 테헤란 주재 미국 배사관이 점거당하면서 미국인 52명이 인질로 잡힙니다. 이 인질극이 무려 444일이나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나라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를 적으로 삼아야 안에서 결속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란은 직접 나서는 대신 다른 전략을 택합니다. 중동 곳곳에 대리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무장단체들한테 돈과 무기를 대줬습니다. 특히 헤즈볼라한테는 해마다 7억에서 10억 달러를 쏟아부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란 최정예 군대 산하 해외 비밀작전 부대가 중심에서 이걸 다 컨트롤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어머리가 이란이고 다리가 대리 세력들인 거죠. 아무리 문어 다리를 잘라봐야 머리가 살아있으면 다리는 또 자라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립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면 아래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이 암살당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말도 안 됩니다. 닛산 픽업 트럭에 벨기에제 기관총을 실어놓고 AI로 얼굴을 인식시킨 다음 위성으로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원격 조종한 겁니다. AI가 차량 속도랑 시간 지연까지 자동으로 보정해서 정확히 저격했습니다. 15발 발사하는데 딱 60초, 주변 사람 피해는 제로. 끝나고 나서 트럭은 원격으로 폭파시켜서 증거까지 없앴습니다. 이거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물밑 전쟁이 수십 년째 이어지다가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2026년 2월 미국이 직접 칼을 뽑았거든요. 사실 칼을 뽑기 직전까지도 대화 테이블은 열려 있었습니다. 2015년에 이란 핵합의라는 게 맺어졌었는데 이란이 핵 개발을 멈추는 대신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2018년에 트럼프가 이걸 일방적으로 찢어버립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켰는데 상대가 뒤통수를 친 겁니다. 이란 강경파는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2025년에 트럼프가 다시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번엔 조건이 훨씬 세졌습니다. 미국은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멈추고 핵시설까지 해체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영구적으로 농축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제네바 마지막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틀 뒤 미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2월 28일 미국의 이란 폭격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12시간 동안 900회 공습, 테헤란을 포함해서 이란 전역 주요 도시가 동시에 폭격당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공습에서 사망했고 3월 1일에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방장관을 포함한 고위 군사 지도자 7명이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하메네이의 딸과 손녀까지 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도부 전체를 한 번에 날려버린 겁니다. 국방 예산만 봐도 이란 150억 달러 대 미국 8,950억 달러입니다. 약 60배 차이. 사실상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란이 첫날 탄도미사일 480발을 쐈는데 열흘 뒤에는 40발로 줄었습니다. 92%가 감소한 겁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숫자 뒤에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헤란 시민들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지쳐 있었거든요. 2025년 12월부터 경제 위기에 시위가 터져서 200개 넘는 도시로 번졌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정부는 외국 민병대까지 동원해서 진압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3,117명인데 실제로는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한 사람들은 자기 정부한테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폭격까지 쏟아진 겁니다. 연료 저장소가 터지면서 하늘에서 유독성 검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인터넷은 평소에 4%만 겨우 살아있고 은행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밖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돈을 꺼낼 수도 없는 겁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습으로 약 1,500명이 죽고 18,551명이 다쳤습니다. 320만 명 이상이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파괴된 주거시설이 5,535개, 상업시설 1,041개, 의료시설 14개, 학교가 65개 무너졌습니다. 거기 다니던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이란 안에서는 민심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스파한이나 시라지 같은 도시에서는 축하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다른 지역에서는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년간 눌려 살던 사람들과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이 테헤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걸어 잠갔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기름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가 전 세계로 빠져나가는 좁은 통로입니다. 하루에 약 2,090만 배럴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게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20%거든요. 그 길목을 이란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 순간 국제유가 기준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뚫더니 최고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한국 얘기냐고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들어옵니다. 해협이 막히면 우리한테 들어올 기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한 달 전보다 더 들어가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10% 오르면 우리가 수출하는 건 0.4% 줄어드는데 수입하는 건 2.7%가 늘어납니다. 벌어들이는 건 줄고 나가는 돈은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환율은 3월 23일 기준 달러당 1,518원까지 올랐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췄고 나프타 공급이 막히면서 LG화학은 아예 수출 불가 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이 기름값에서 안 끝난다는 겁니다. 이란 핵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생전에 종교 법령을 내렸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법령을 내린 사람이 미국 공습으로 죽었습니다. 새로 올라온 지도자 무스타파 하메네이는 아버지의 그 법령을 취소하지도 재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400kg 넘게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 여러 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란 최정예 군대는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요구하고 있고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란의 핵을 막겠다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은 이란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핵이 있었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지는 않았을 거라고. 핵을 막으려던 전쟁이 핵무장의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15개 조건을 내밀었고 이란은 5개 여교구를 걸었습니다. 휴전 합의는 없습니다. 전쟁은 5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숫자로만 보면 간단합니다. 공습 몇 회, 미사일 몇 발, 유가 몇 달러. 근데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테헤란에서 검은 비를 맞으면서도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 은행이 멈춰서 월급을 못 찾는 사람, 아이들 손잡고 집을 떠난 320만 명, 그리고 여기 주유소에서 기름값 보고 한숨 쉬는 우리. 전쟁은 항상 보통 사람한테 먼저 도착합니다. 미사일보다 빠르게, 뉴스보다 조용하게. 기름값으로, 환율로, 물가로.
총소리는 안 들려도 이미 우리 일상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 하늘에는 검은 비가 내리고 있고 누군가는 돌아갈 집을 잃었고 이 전쟁이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뉴스가 안 보여주는 이야기들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